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건설의 김 과장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 시 준비하셔야 될 내용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보통신공사업은 등록사업입니다. 등록사업이라 함은 등록 기준이라는 게 정해져 있고 그 등록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만 면허가 나와서 그 면허를 토대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일을 말합니다. 근데 그 등록 기준은 크게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 요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등록 기준을 모두 충족을 해야만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미 정보통신공사업 업무를 뭘 해야 될지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죠. 면허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정보통신 관련된 시설이라던가 설비 같은 걸 유지 보수 설치하시려면은 당연히 필요하신 면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면허 없이 일을 하시다가 걸렸다. 그러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까요. 매우 중요한 포인트고 단순히 벌금을 떠나서 면허가 없으면 입찰이라던가 조금이라도 큰 규모의 일은 하기 어려우시죠. 그렇기 때문이라도 정보통신공사업은 필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등록 기준에 대해서 하나씩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 처음으로 안내 드릴 등록 기준은 바로 자본금입니다. 자, 무슨 사업을 하든 사실 돈이 제일 중요하겠죠.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내기 위해서는 1억 5천 이상의 자본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는 우리가 사업체의 형태가 법인 사업자이거나 개인 사업자이거나 모두 동일하게 1억 5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자본금 1억 5천이면 내가 우리 회사 통장에 1억 5천이 엊그저께 있었어. 아니면 우리 회사 재무제표가 1억 5천 이상의 자산은 충분히 있어. 이 사무실 보증금만 해도 5천이야. 되겠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건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1억 5천이라는 자본금은 우리가 정보통신공사업만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금액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하루 이틀만 있다가 없어지는 돈, 일시적인 예금 의미 없습니다. 적어도 21일 이상 지속적으로 유지된 1억 5천 이상의 예금이 있으셔야 하고요. 그리고 예금뿐 아니라 우리가 기존에 타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체라면 우리 회사의 재무제표 또한 필요합니다. 그래서 재무제표를 봐서 이 회사가 정보통신이나 사업을 새로 해도 될 만큼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가졌는지, 그리고 1억 5천이 제대로라는 의미는 일시적 조달이 아닌 우리 회사가 벌어놓은 잉여금 또는 새롭게 사업을 하려고 출자한 자본금, 납입자본금이라고 하죠. 등기부등본상에 자본금 올리는 거. 그러한 출처에 의해서 정확하게 돈이 있는지를 다 보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개 다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은 재무관리 상태 진단 보고서라는 게 적격, 이러한 결과치가 가진 보고서를 받으실 수 있는 거고요. 면허를 접수하려면 이 재무관리 상태 진단 보고서가 적격 판정을 받은 보고서를 발급받아서 제출을 하셔야 된다는 거. 이거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등록 기준입니다. 자, 두 번째 등록 기준은 공제조합의 예치를 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공제조합이 뭘 하는 곳이냐? 우리가 정보통신 공사업을 실제로 운영을 하다 보면 우리가 이 시설을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보수를 했는데 이게 추후에 문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한 하자라던가 아니면 계약 시점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계약 이행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회사를 보증해 주는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후속 조치라던가 이런 게 많이 필요한 사업이다 보니 이러한 보증을 할 수 있는 기관에 의해서 우리 회사가 보증을 받아야만 면허를 내주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보증기관은 그냥 우리 회사를 보증해 주진 않겠죠. 그들도 우리를 보증을 하기 위해서 우리 회사에서 보증금을 미리 입금을 해 놓으셔야 되는 거고요. 지금 이 입금할 금액은 시기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요. 지금 21년 3월 기준의 금액은 1,529만 8,242원이고요. 요거는 1년 주기로 위아래로 10만 원, 20만 원씩 약간씩 변동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그리고 정보통신공제조합에 그러면 돈만 입금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우리 회사가 어디 회사인지, 어떤 상황인지는 알려줘야겠죠. 그런 것들이
정보통신공제조합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회원 가입하듯이 인터넷에서 쭉 회사 정보 쓰고 뭐 이것저것 쓰고 사업자 등록증 뭐 올려놓고 이런 식의 과정을 거치고 이 과정을 거치는 동안 우리 회사의 공인인증서와 대표자님의 공인인증서 등록까지 같이 하셔야 되고요. 과정이 다 이루어진 후 예치금까지 입금을 하고 입금을 했음을 확인하는 예치 확인서라는 게 또 있어요. 그 확인서를 발급을 받아서 면허 접수할 때 내셔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등록 기준은 기술자가 있습니다. 자, 기술자는 저희가 총 4명 이상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이 기술자는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 회사에서 정식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상시 근로자여야 합니다. 그래서 4대 보험 등록이 다 되어 있고 그리고 대표님이나 뭐 이사님들도 당연히 기술자 되실 수 있습니다. 뭐 단 직업만 무조건 되는 건 아니고요. 다만 4대 보험 등록이 다 잘 되어 있는지 그리고 혹시라도 기술자가 타 회사에 이중으로 취업되어 있거나 아니면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셔서는 안 됩니다. 우리 회사에서만 일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 기술자라고 불리울 수 있는 분은 거기에 맞는 자격 능력을 갖추셔야 되고요. 자격 능력을 증빙하는 게 바로 자격증이겠죠. 자,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면허를 접수하려고 하는 기관도 이곳인데요. 이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경력수첩이라는 것을 발급해 줍니다. 이 경력수첩을 4분이 다 가지고 있으셔야 하고 이 경력수첩의 등급이 있는데요. 기술계 중급 1분, 기술계 초급 2분, 그 다음에 한 명의 기능계 수첩을 가지신 분이 있으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에 2는 기능계 수첩이라고 되어 있는데 죄송합니다. 이건 1인입니다. 그래서 기술계 총 3명 그리고 기능계 1명 해서 총 4명의 기술자가 필요하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 등록 기준으로는 시설 및 장비가 있습니다. 시설 및 장비는 사실 거창한 거 아닙니다. 사무실입니다. 사무실. 우리 회사가 운영될 사무실이 필요한 거고요. 사무실이 뭐 얼마나 커야 되나요? 사실 면적에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술자가 들어가서 근무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은 되셔야 하니 적어도 4개에서 5개 정도의 책상이 들어갈 정도의 공간은 나오셔야겠죠. 그리고 사무를 볼 수 있어야 하니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이러한 것들이 다 준비가 되셔야겠죠. 이런 것들만 잘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건축물의 목적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막 주거용 뭐 나 사는 집에다가 내가 방 한 칸 잘해서 사무실처럼 해놨다 이런 거 안 됩니다. 건축물의 목적이 근린생활이나 사무실로 되어 있는 곳에 사무실을 만드셔야 한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정보통신공사원 면허 발급에 필요한 등록 기준을 안내 드렸고요. 이 등록 기준을 모두 다 충족하시고 그걸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해서 우리 각각 지역에 있는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서류가 완벽하다면 금방금방 면허는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법적으로 이들이 처리해줘야 될 기간은 영업일 기준 10일, 즉 2주이고요. 다만 보안사항이 발생되면은 당연히 면허가 나오는 건 뒤로 밀릴 수밖에 없죠. 저희 해솔 C&I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랜 경험으로 인해서 사실 지역별 어떻게 서류를 만들어 갈지, 뭐를 꼼꼼하게 보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저희 쪽이랑 업무 대행을 원하시거나 궁금한 게 있다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031-698-2316이고요. 이상 오늘의 건설의 김 과장이었습니다.